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제 블록딜 이후에 조금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딜 들어온 외국인 물량은 조금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이 매수 기조였는데 지금 굉장히 매도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코스피 2조 4천억, 2조 5천억 정도 매도고, 코스피는 매수해서, 코스닥은 매수해서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코스피 선물을 보시면 2조 원대 매도를 추가로 해서, 이게 누적으로 지금 쌓인 게 한 두 달 만이죠. 두 달 만에 7조 4천억 원이 매도로 쌓여 있고, 미니 선물 합치면은 추가로 5천억 정도 돼서 한 8조 원 정도가 하방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8조 원 하방으로 누적으로 쌓는 거는 제 기억에는 사실 없거든요. 기껏 해봐야 뭐 5조 원, 6조 원 정도지. 물론 어느 땐가 잠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만기가 한 달 정도 남았죠. 선물 만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더 커지거나 아니면 이 정도만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조금 여기에 대한 외국인의 의중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 포지션에 따른 투자 주체별 손익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옵션도 포지션이 있긴 할 텐데 지금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선물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외국인은 요게 이제 코스피 200이 오늘 581이죠. 582 가까이 되는데, 외국인은 무조건 550, 이게 아래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포지션. 지수가 오르면은 손해가 보는 포지션. 선물 옵션 합성으로는 지금 포지션이 확실하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하겠죠. 누적으로 마이너스 7조 원이니까요. 이게 파생도 여러분이 좀 깊이 파시다 보면은 행사 가격별로 행사 가격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격대에 외국인 개인 뭐 기관들의 매수 매도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성해서 금액별로 나타내는 게 이거고요. 선물을 제외하고 옵션만 본다면은 콜옵션, 풋옵션 합성상에서는 외국인은 요 라인에서 가장 이득이 큽니다. 근데 지금 콜옵션, 풋옵션의 가격을 선물을 포함시키면 의미가 없는 금액인 거예요. 아시겠죠? 선물이 워낙 크니까는 무조건 지금 외국인들은 12월 만기에 지수가 하락하면 이득을 보는 포지션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엄청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졌는데 언제부터 방향 전환으로 봐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10월 28일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이 외도 전환한 게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부터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이날, 지난주 금요일이 이게 블록딜일 물량 아니고, 블록딜이 1조 8천억인데, 어쨌든 하루는 아니었었고, 며칠간에 거쳐서 1조 8천억 삼성전자 블록딜인데, 블록딜은 약속대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약간의 외국인이 투자를 위해서, 물론 블록딜도 투자를 위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는데 좀 높은 가격에서 저렇게 블록딜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셀트리온도 얼마나 높은 가격에 JP 모건하고 테마스에게 블록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매도하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확연히 좀 매도로 돌아서려는 게 아닌가. 돌아섰다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뭐 블록딜도 매수는 매수니까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 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린 것을 어떻게 보면 선물의 이 외국인의 이 기간 동안에 주구장창 매도로 커버링을 하면서, 그죠? 커버링을 하면서 지수를 올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수는 올리는데 동참했는데 하방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수를 최대한 누르면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함인지.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게, 그러기 위해서 7조 원을 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쨌든 지난 한 두 달 정도로 본다면은 외국인의 선물하고 외국인의 코스피 그 자체 현물 그 포지션이 지금 엇나가는 중인데, 지금 그 외국인의 코스피 자체의 매수를
그동안 뭐 7월, 8월부터 해서 엄청나게 했던 이 외국인 매수를 약간 퇴색하게 할 만큼 선물 매도 포지션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해서 좀 봐야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상향만을 보기보다는 상향에서 하향으로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뀌려는 시작이 아닌가 잘 보자는 겁니다. 뭐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 하루에 1조, 2조 선물 매수하면서 다시 상승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8조, 마이너스 9조 원, 마이너스 8조, 마이너스 9조 원, 마이너스 9조 원은 제가 진짜로 본 기억이 없고, 제가 6조, 7조는 조금 헷갈립니다. 6조까지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외국인이 오늘처럼 선물과 현물을 이렇게 대거 매도하는 일이 오늘 하루만 거의 5조 원 가까이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물 2조 원, 5조 원에 4조 원 매도했구나. 그죠? 하루에 4조 원 매도가 만약에 이번 주 내내 계속 그러면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글로벌 증시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올해 상반기 때 하락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른 반도체들, 그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손절가 정해서 21선이라도 이탈하는 애들이 있으면 칼손절 치도록 하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5일선은 오늘 좀 깨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본격 하락하려면 여기는 21선을 깨줘야 되거든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 맞고 튀기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락하다가 또 반등하고 어떻고 하는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나중에 뭐 반등이 또 다시 크게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로 떨어지지 않는가. 11월 말이나 12월 초나 그 만기 전후해서 반드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미니 선물까지 산 마이너스 8조 원 때렸을 때에 만약에 그걸 계속 유지해서 간다면 방향전 해버리면 의미 없고요. 만약에 또 당장 막 3조 원, 4조 원 매수해서 누적이 뭐 마이너스 5조 원 아래로 줄어들면은 큰 의미는 없고 계속 이렇게 크게 가져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궁금증이 생기는 시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하이닉스 매도에 1조 6천억이 담가졌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참 하이닉스 하면서 저평가 얘기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올해 초까지도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하이닉스는 이제 적립식으로 모으셨다고 해도 한 50% 이상, 전량 매도할 필요까지 없겠지만, 이제는 분할로 한 50% 이상을 매도하면서, 기나긴 적립에 아주 끝판왕이었죠. 아주 큰 수익을. 그리고, 몇 년 전이었죠. 22년 말인가, 23년 말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외국인 실명제가 이제 없어지고, 외국계에 검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하이닉스였죠. 그들이 이제 일부는 이득을 실현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얘도 이제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하면서 그럴 거니까요. 천천히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아닌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하루에 1조 6천억 엄청 많기는 많거든. 하루는 많거든요. 근데 그동안 쌓아온 양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는 늘 외국인 매수가 쌓이면은, 하락하다가도 기간이 지나면은 올랐고, 외국인 매도가 쌓이면은 오르다가도 기간이 지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찐으로 처분하려고 한다면은, 1조 6천억 팔고 떨어뜨리다가, 꼴랑 한 5천억 사면서 또 크게 또 반등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기관하고 외국계 기관하고 서로 싸바싸바 한지 오래됐다고 보는데 아무튼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오랜 구독자들은 기억나시죠? 3만 원대부터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투자하자고 했던 게 하이닉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16년이었나요? 16년으로 기억하는데 18년인가? 그 긴 대장정에 여기서 뭐 20-30%더 오를지, 뭐 50%더 오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분할로 다 매도하면서, 아니면 뭐 여기서 뭐 그대로 하락하든지 간에 분할로 매도하면서,
긴 투자의 대장정을 50%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매도량이 적긴 한데요.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는 좀 매도 전환했다는 점 아시고, 요게 그동안 하도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기로 되어 있다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만큼은 아니고 삼성전자는 20-30%는 매도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차트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평선을 하나도 깨지 않고 정배열에다가 지금 여기서 이런 지점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를 무조건 하락으로 못 박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방을 올인한다, 뭐 곧버스를 올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차트로 하방을 우위로 가져갈 이유는 없고 차라리 5일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5일선 이탈한 거 했기 때문에 조금 하방을 좀 더 늘린다. 한 20-30% 정도 더 늘린다. 지금 투자 비중은 저희가 조금 오늘 좀 많이 줄였습니다. 80%에서 60%로 지금 줄인 상태고 인버스도 1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40에서 50% 사이 인버스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곱버스 포함해서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외국인 포지션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다시 5일선을 회복하고 계속 한다면 좀 더 올리면서 외국인이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보시고 너무 단기로 어떻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일주일, 2주일 정도 보면서 분할로 조절해서 만약에 상반기와 같은 폭락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 저희는 그때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60% 지난번처럼 그때도 그랬지만은 60%가량의 인버스, 곱버스 섞어가지고 하방을 돈독히 한 다음에 하락을 맞게 될 것이고요. 저희더러 뭐 맨날 5% 조절하냐 그래 비웃는 분들 계시는데 그 따라하지 않고 대충 보면서 5% 조절하라고 하면은 50% 조절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물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조금씩 손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큰 줄기상 하락이 시작될 때에 늘 인버스가 저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락했을 때 또 인버스를 또 줄여왔고요. 이 상승이 마지막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거를 한번 끝까지 잘 가져가서 나스닥이 본격 하락하는 내년 그 어느 지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조금 인버스 비중을 블로그에서 잘 짜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